안녕하십니까, 영화오덕 이작가야입니다. 약쟁입니다. 문직입니다. 우리가 요즘 대충 하고 보니까 원래 한 주에 한 명씩 구독자가 늘었는데 약쟁이 오픈한 이후부터 체육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오픈했잖아요. 요즘 바로 코로나 맞았는데 오픈한 이후부터 이것들이 바빠갖고 대충 오니까 구독자가 안 늘잖아. 아, 줄지는 않았어요? 줄진 그럼 됐지. 한 명 줄고 한 명 늘고 한 명 줄고 한 명 늘고. 그럼요. 신기한데? 왜 신기해? 아니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어떻게 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지? 신규로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신규 유입이 있다는 있다는 게 거니까. 신기해서요. 나 진짜 이놈들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뭐. 맞아. 늘었네 한 명? 세상에. 어제 한 명 늘었다. 저는 옛날에 한 명씩 늘 때마다 이 작가님이 한 명씩 사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여자친구 안 사귄 지 지금 네. 2년 됐어. 2년. 그래서 안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년? 네, 새로 안 사귄 지. 그래서 지금 정체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전에는 한 명 늘었다, 한 명 빠졌다, 그렇죠. 한 명 늘었다, 한 명 빠졌다. 나가니까. 네. 장례 정리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놈 자식들. 네. 저희 오랜만에 다시 오늘 낮에 엄청 덥더니 지금 나 오는데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몰랐죠? 네. 바람이 엄청 불고 있다는 거. 네. 진짜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보면 좋은 바람 영화. 为什么你是我妈妈？对啊，我也好想知道为什么。 나의 X 대만 영화 멜로 영화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고 왔는데 문지기가 선택한 건데 딱 선택을 했을 때 난 느낌이 왔어. 이놈 또 안 보고 그냥 골랐다. 안 보고 골랐다는 거를 내가 확신했거든요. 어떤가요? 왓챠의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영화입니다. 왓챠 예? 없는데? 그 왓챠 PD야. 왓챠 PD야에서 거기서. 예상 별점이 높은 작품 해가지고 아, 추천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제가 선정을 했죠. 아 진짜요? 네. 또 안 보고 자꾸 추천할 거야? 근데 저번 영화도 그랬고 이번 영화도 그랬고 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안 보고 보고 추천했던 게 좋았냐 하면 또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공부 시험 본 학생이 지난번에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찍었는데 평균 점수 나왔고 이번에도 평균 점수 나왔어.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두 번이나 찍고 시험 봤는데 평균 나왔으면 안 해야 되지. 못 알아 해. 그렇습니다. 약간 오늘 옷 이쁜 거 입고 갔네. 네. 불 꺼서 그런가? 불 꺼서 얘 좀 고급져 보인다 옷이. 얘 이런 거 입고 다닐 리가 없는데. 브리스 아니에요? 벌써 내가 아니 지금 이게 대체 어느 부분에서 장단을 맞춰야 돼? 그냥 프리스. 아니 옆에 보니까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약간 그 베트남 틱하게 이렇게 쫙 돼 있으면서. 그래요? 차이나 카라. 그럼 맨날 입고 있던 옷도 갑자기 지난번에도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요새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데. 약쟁이의 재발견.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오늘 이 본 나의 X가 이제 X 예전이란 뜻이죠. 예전 걸프렌드, 엑스 걸프렌드, 엑스 보이프렌드 할 때 엑스 허스밴드, 예전을 뜻하는 X인데 나의 X. 여기 여주인공 시안싱이라는 분이 약쟁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약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저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비슷해요. 여기 엘리자베스 올슨은 조금 좀 보정하면, 약쟁이를 좀 보정하면은 엘리자베스 올슨이고, 이분은 똑같아.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 요새 눈이 되게 안 좋으신가 봐요. 황반변성이 와가지고 무섭다 진짜. 실명 원인 3일에는데 무섭습니다. 되죠? 황반변성 며칠 관리하면 됩니까?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일주일. 당뇨 못 고칩니까? 당뇨 3일. 무좀 같은 거야 뭐 한 20분이면 끝나고. 이래서 대머리 되죠, 대머리. 대머리 안 됩니다. 대머리는 안 돼? 대머리 되면 제가 결혼 안 했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머리는 진짜. 근데 지금 멈췄잖아요, 진행이. 그렇죠. 결혼이 아니고. 나의 X라는 이 영화는 원제는 디어 X로 되어 있고요. 대만 영화고요.
2018년 한 3년 됐네요. 1시간 40분짜리 그 쾌적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감독은 쉬지안 감독이고요. 제가 아는 영화는 필모가 없네요. 영화 필모가 3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특이하게 공동 감독입니다. 맥쉬라는 분이 또 감독인데요. 이 쉬지안이라는 양반이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맥쉬라는 감독이 이 줄거리랑 내러티브 이런 걸 줄거리를 담당했나 봐요. 근데 그러면 그냥 시나리오 작가 아닌가? 하여튼 공동 감독으로 올렸습니다. 주연은 쉥시안 여주인공 쉥시안이라는 분이 있고 이 영화로 인해서 이때 2018년도 대만에 우리로 치면 청룡영화제 같은 황금말상 있어요. 황금말상 그거 여우주연상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주인공으로는 구택이라는 분이 있는데 뭐 모릅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분들 다 초면이죠. 네. 네. 대만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퍼져 있지가 않으니까. 줄거리는 첫 장면 발단 어느 허름한 맨션 빌라 아파트에 네. 여자 주인공 류산렌 엄마죠. 엄마 류산렌과 류산렌의 아들 숭청시가 복도에 서 있어요. 엄마가 한 아파트 문을 막 엄청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 내놔 이 나쁜 놈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의 보험금은 내 아들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놨던 거야. 보험은. 그 보험금 빨리 돌려줘 하고 막 문을 쾅쾅 두드리겠어요. 아들이 아무도 없나 봐. 집에 가자 쪽팔리다 하는데 아니야 자는 척하고 있을 거야 이 나쁜 놈 하면서 계속 두드립니다. 그때 계단을 통해서 그 집의 주인인 아재가 올라옵니다. 아저씨라서 아재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20대 후반쯤으로 돼 보여요. 나이가 젊습니다. 이름이 아재예요. 별명이 본명은 가오위제. 아재가 뭐야 아줌마 왜 여기 왜 왔어 하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재에게 따지는 거예요. 빨리 보험금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 아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눈치입니다. 전개. 아들하고 엄마하고 밥을 먹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막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을 아끼면서 억척스럽게 사는 줄 아냐? 다 너 잘 되라고 너 유학 보내서 똥똥거리고 살으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너 맨날 지각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아들은 식당머리에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우 답답해서 그냥 소리 듣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한테 저 놈의 새끼 저 싸가지 없는 놈 저거 보라고 하면서 또 식탁에서 막 울죠. 울면서 네가 이놈의 자식아 네가 철 좀 들어라 하면서. 그래도 아들이 방에 들어왔던 아들이 참다 못해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딜 가느냐 갈 데가 없으니까 아제네 집을 가요. 이 아제는 게이인데요. 게이죠. 이 류산렌 엄마였죠. 엄마의 남편 이름은 숭정위안입니다. 숭정위안. 아우 이 숭정위안의 불륜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숭정위안도 게이였던 거죠. 처음에는 그걸 본인이 모르고 류산렌과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보고 평범하게 살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서 이 아제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 사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 숭정위안은 암에 걸려서 죽었고 그 보험금의 수탁자를 자기 아들이 아닌 아제 앞으로 해놓은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완전히 천하의 왼수죠, 왼수. 근데 이 집 나간 숭정씨 아들이 이 아제네 집에 간 거예요. 이름 어려우니까 엄마, 아들, 아빠, 그다음에 아제 이렇게만 할게요. 네. 등장인물 4명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제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제는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엄마한테 가라 왜 귀찮게 나한테 와서 그러냐 나 지금 바빠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너 집에 가 귀찮아 하는 입장이고 엄마도 너 왜 그 저 원수네 집에 가 있냐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아냐 안 된다 빨리 집에 와라 엄마는 또 데리려고 가려고 하고 근데 아들은 꼼짝하지 않죠 거기서 엄마도 싫고 다 싫어 근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왜 아저씨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민폐네, 그쵸? 아빠가 어떤 사람이랑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궁금증? 할까 그런 게 좀 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걸 포기한 엄마가 이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여기라도 내가 저 깨끗하게 치워놓고 여기서라도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겠구나 해서 이 남자 자기의 왼수인 남자와 같이 합심해서 애를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뭐 하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재와 이 엄마가 뭐랄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뭐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대만 영화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 저는 진짜 개깜 놀랐습니다. 약쟁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한 영화 별로 안 봤는데 이거 좀 완전히 그 너무 무게잡고 하는 그런 찍은 그런 영화는 아닌데 곳곳에 코미디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막 뭐라고 막 그 울분을 막 쏟아낼 때 그 아재한테나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나 이런 순간에 지나가는 차가 골목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삐익 하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멈추는 장면 이렇게 하여튼 삐용삐용 하는 뭐 그런 장면들 같은 거 중간에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데 영화 그 막판에 가니까 오랜만에 이 영화 보면다가 눈물 한번 쏙 뺐습니다. 정말요? 네. 눈물 한번 쏙 뺐어요. 어느 부분에서요? 어느 눈물이 부분? 터지셨어요? 엄마가 공연장에 왔을 때 어... 그 남자 주인공 아재의 엄마가 공연장에 탁 왔을 때 야 눈물이 그냥 쏙 빠지더라고.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빠지는데? 저는 맞았는데. 그 직전에 그 직전에 눈물이 막 좀 이렇게 차오르다가 엄마가 나타나셔가지고 살짝 진정됐어요. 아 진짜? 왜요? 네. 왜? 그냥 그런가?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구나. 아니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타나서 뭐 특별히 나빴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엄마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앞에 제 감정에서 전환이 돼서 더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올랑 말랑 막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그냥 약간 진정이 된 거고 엄마 나왔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그 전에 조금 오히려 더 그랬어요. 그 전 장면이 뭐였냐면 이 여주인공인 엄마가 류시안렌 엄마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남편이 이 여자에게 게임을 밝히고 집을 떠나겠다고 한 그 순간을 네. 막 회상하는 건데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죠. 막 네. 진짜 처음에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이 여주인공 엄마가 되게 불쌍해요. 좀 엄청 돈돈돈돈하고 약쟁이처럼 엄청 돈돈돈돈돈하고 막 그 자기 하나 있는 외아들을 엄청 극성맞게 챙기는데 막 도시락을 싹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락을 막 싸갖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밥 먹이고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진짜 제일 웃겼던 말이 아들이 집에 안 가니까 그 아재네 집에 할 수 없이 맡기고 나오면서 아침 6시에 꼭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재 깨우느라고 중풍으로 쓰러질 지경이다. 중풍으로 쓰러진대. 원래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 중풍으로 쓰러집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되게 별론데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사방방에다가 하소연을 하면서 다니면서 자기 아들 막 공부시켜가지고 막 좋은 대학 보내고 막 너는 막 이렇게 내가 누구 때문에 하면서 하는 뭐 대치동 엄마 같은 느낌? 대치동 엄마 우리 대치동 사람들 우리 안 듣겠지 이거. 목동 대치동 이런 사람들은 안 듣겠지 분당.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청 밉상이거든요. 좀 영화 말미에 그 여주인공 엄마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떠나간 날, 그리고 그 1년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등장한 남주인공의 엄마 할머니의 등장씬까지 이어질 때 저는 완전 확 터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약쟁이게 전환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남자 주인공인 엄마, 그 꽃장수 엄마가 이 두 사람의 감정을 서로 이해하게끔 좀 연민을 갖게끔 이어주는 한 존재였던 것 같아. 그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아재는 이 여자한테 크게 뭐 원한은 없죠. 자기가 뭐 좀 죄책감이 있으면 있겠지. 왜냐면 이 남자 남편이 자기랑 살면서 이 가정이 깨졌으니까. 아재는 이 엄마한테, 그러니까는 여주인공한테, 류셀렌한테 악감정은 별로 없지만 자기가 와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짜증나지. 돈 보험금 내놓으라고, 자기 뭔지도 모르는데 얘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수탁자로 돼 있다는 걸. 자꾸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왜 아들은 또 자꾸 와서 자기 집에 붙어 있어서 막 데려가라 했는데 막 안 데려,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엄마는 그러면 안 오니까 네가 좀 챙겨줘야 된다 그러고. 진짜 귀찮을 것 같아요. 어떤 동료 같이 돼버렸어. 좀 그런데 그런 귀찮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인 정도인데, 근데 이 아들 수웅청 씨가 엄마한테 막 버릇없게 굴잖아요. 그때는 아주 따끔하게 혼내준다고. 왜? 얘는 자기 엄마 좋아해. 이 주인공 가재는. 그래서 중간에도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 남자 주인공하고 그 아빠하고 한참 연애 시절에 엄마한테 알리고 싶다, 말하고 싶다, 가족한테. 그러니까는 아빠가 안 된다. 알리지 마라. 엄마가 상처받으실 거다. 왜 상처받냐?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날 계속 사랑할 거다. 내가 뭐 게이가 아니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을 거다.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무한한 사랑도 받았고 조건 없는 사랑도 받았고, 자기도 엄마한테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사회 모자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조조놈의 자식이 좋고 엄마한테 되게 싸가지없게 하는 거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류샨네는 이 사람이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야. 이 아재라는 애는. 내 남편도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아주 변태 게이 이 새끼야. 근데 자기 아들을 엄청 끔찍하게 챙기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중에 그 최후의 수단으로 아젠의 엄마를 찾아가서 네 아들 게이다라고 아우팅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생각에는 그러면 엄마가 엄청 실망할 거고, 엄마로부터 엄청 혼날 거고, 뭐 또 얘도 엄마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될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마지막 공연에 엄마가 꽃을 들고 와서 아무도 안 보는 그 공연에 와서 이렇게 막 박수 치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자기 아들 이렇게 막 위하고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고 하는 그 감정을 거기서도 봤을 거고, 저 사람도 누구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나한테는 좀 원수 같아도 그런 거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화해와 어떤 이해로 가는 그 중요한 가교가 되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 엄마가.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이 류셀렌 엄마의 어떤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이해, 파찬처럼 팍 터지는 어떤 그런 분출되는 뭔가가 있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딱 끊어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뽑겠습니다. 네. 연기가 굉장히 좋고, 네. 특히 이 엄마 역할을 했던 스윙스윙 쉥시안 이분 연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진짜 좀 억척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엄청 예쁜데, 엄청 예쁜데. 저 발 꺾여 있는 거 봐. 여기서도 아들 막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저 발을 본 이후에 비명을 한번 꽉 지르는데, 연출도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들을 막 땡기는 장면 나오다가 고개를 돌리는 장면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고, 부러진 발 한번 보여주고, 다시 얼굴 보여서 눈이 그렇게 찍지, 내가 찍었으면.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원테이크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시엔이 엄마가 그 부러진 아재의 부러진 발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불분명한데, 그 비명 지른 걸로 봤구나로 그냥 알게 되거든요. 보통 무슨 슬래셔 무비인가 그런 데서 그렇게 연출하는. 연출도 굉장히 좋고.
그런 원테이크 기법을 좀 많이 썼어. 장면 그 플래시백으로 장면 전환되는 것 같은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그 좀 세련되게 연출도 잘한 것 같다.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더라. 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왜 가출한 아들이 왜 아제네 집을 갔을지. 그게 그건 아까 분지기가 설명은 했지. 네, 뭐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방금 이런 장면도 내가 찍었으면 손등에 뜨거운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진 걸 클로즈업해서 클로즈에서 찍고. 보여주고 아 뜨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나오고. 뒤로 1m 뒤로 가고 슬로우로 떨어지면서 에이 슬로우 아, 그거 안 쓰지. 소리도 엄청 크게 나고. 그랬을 텐데. 아 진짜 리얼해요 진짜 리얼해. 좋아 그런 무심한 듯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연출. 꾸안꾸 연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배우들도 잘생겼고 예쁘고. 또 재밌게 봤어요. 근데 왜 지금 또 봐? 여기 봐, 나 봐. 다시 봐도 재밌네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막 제가 이제 남편이랑 한 반 정도는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남편? 낙장의 남편? 네, 이랑 처음에 한 반 정도는 이제 같이 봤는데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뭐 처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시작할 때는 제가 막 괜히 아는 척 하느라고 대만 억양이 중국 억양보다 덜 이렇게 성조가 덜 강해서 아마 영화 좀 덜 시끄러운 느낌일 거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엄마랑 소리 지르고 아들이랑 소리 지르고. 아재도 소리 지르고 뭐 하는데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끝날 때까지 거의. 그래서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끄러워서. 막 엄마가 잔소리하고 막 그거 짜증 난다니까 저 엄마 네, 캐릭터. 네, 왜 잘한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엄마도 이해되고 저 남자도 이해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게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진짜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누구 하나에도 제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으면서 아니 이입이 되지 않아서 뭐 싫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엄마 입장에서 저 남자가 밉든지 좋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들 입장인가 봐요. 진짜 아들이 이제 서술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둘을 관찰하면서 둘 다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다 연출력인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 자체도 되게 잘 쓴 것 같고 연출도 되게 진짜 잘한 것 같고 진짜 막 과한 거 없잖아요. 너 울어 또는 너 여기서 감동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뭔가 감동이 스물스물 오면서 되게 잘 만든 영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극찬하네. 네. 자기도 이제 또 안 보고 찍으려고. 안 보고 찍는 거? 영화 고를 때 안 보고 지난번에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연극 무대 지금 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되게 이런 색감 같은 것도 그 사람 집도 알록달록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색감 같은 것도 뭔가 볼거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촌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세련됐다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감각적이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오프닝 때 그 색감 보고 이거 뭐야 좀 왕과의 아류인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화가 재밌게 보니까 색감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좀 색보 좀 세게 한 것 같은 이런 색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나는 물 빠진 색깔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스타일이더라. 영화가 좋으니까 스타일로 보이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처질 수도 있는 영화인데 저런 걸로 조금 이제 밝게 보이면서 너무 심파로 안 가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파가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소재는 굉장히 심파잖아요. 뭐 암, 뭐 머리 빠지고, 투병, 머리 같이 깎고, 간병, 뭐 이런 과정이 되게 심파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땠습니까? 결국 아빠가 나쁜 놈 아니에요? 아빠가 왜 나쁜 놈이죠? 아빠가 어쨌든 엄마를 이용했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몰랐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몰랐을 거예요. 둘이 처음 만났을 거에 때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그 성적 정체성에 관해서. 그래서 LGBTQ라고 하잖아요. 퀘스처닝.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음. 근데 저렇게 나이가 든 사람도 모를 수 수가 있겠죠. 있는 건지. 아니요, 근데 제 생각엔 결혼하던 시점에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네. 물론 저도 잘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족속들? 종자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 제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성애자니까 음. 이성애자 나는 맞나요? 이성애자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볼 때랑 동성을 볼 때랑 마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동성 볼 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귀찮고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저렇게 동성애자는 표현은 정당한 건가요? 동성애자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그건 뭐 사람에 근데 따라서 어쨌든 다르겠죠. 그 처음 만나던 시점에 네.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결혼할 때 당시에는 이미 이 사람이랑 알던 사이였잖아요. 연애를 하던 사이였잖아요. 아재랑. 그래서 아재가 결혼식장에도 왔었잖아요. 영화 두 분 다 보고 오신 거 맞습니까? 결혼식장에 왔다. 그 구경하러 멀리서 봤죠. 네. 바깥에서. 그때 이미 연애를 하고 그렇군요. 있었고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 아빠는 자기 성적 정체성을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이제 자기는 결혼할 여자도 있고 뭐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서 그 여자랑 자기 평범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산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았고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얼마 못 사니까 내가 내 모습대로 살고 싶다 해서 아재한테 다시 온 거지. 그게 한 십몇 년이 흐른 거예요. 애가 중학생 다 클 때까지. 그거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이거는 뭐 노력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나중에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겠죠. 이런 장면들. 이게 헤어지는 장면, 이렇게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장면도 참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아주 요 장면만 봐도 이 사람들이 서로 썸 타다가 아빠가 나는 노력해볼래 집에 가서 평범하게 살기로 노력해볼래라고 하면서 헤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냥 딱 한 쇼트예요. 그냥 몇 컷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하고. 그리고 또 아빠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저렇게 알면서 엄마를 이용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했었고 미약가님 말씀 듣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고 나서 나답게 살겠어 이러면서 가긴 했지만 사실은 간병시켰잖아요. 이것은 마치 내가 알고 나서 조강지처한테 돌아가서 간병시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그 과정도 지금은 다 추억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채 쓰게 만들고 막 그 아픈데 막 사채살 씻겨줘 뭐 해줘 뭐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참 여러모로 양쪽에 다 모두 패 끼치는 스타일이구나. 자기는 사랑 찾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도 괜히 이제 겨우 잊고 살고 있는데. 아니야, 잊고 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잊진 않았겠죠. 그날도 골목에서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있었잖아요. 찾아간 그날도. 아니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뭐 이렇게.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거는 그건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 위에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주식 빠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조건 때문에 네.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네. 사실은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헤어진 어떤 A라는 여자를 항상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럼 시한부 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야죠. 못했어. 그건 못한 거야. 그럼 못했으니까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달았더라도 그냥 참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과 남은 여생을 보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이 사람 또한 얼마나 또 고통이에요.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고. 처음에 갈 때는 네. 좀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동안 얘를 만나고 그다음에 내 여한을 풀고
다음에 조용히장에 죽으러 가겠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 마음이 뭐 있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렇게 네. 해서 아니면 뭐 거기까지 생각 못 하더라도 나는 내 생이 앞으로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하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가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하긴 그래서 나 이거 끝나면 바로 난 집에 갈 거야. 아직 80년 남았지만 80년밖에 안 남다니 내 생이.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어떤 금기 때문에 내가 헤어진 거잖아요. 그거에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판한 거지. 그러면 그때 자기 선택이 엄청 후회되면서 찾아가 볼 것 같긴 해. 예.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야 이놈아 꺼져라. 어디서 암이 걸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왔어야지. 어떻게 문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찾아오면요? 찾아오면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여기 아재처럼 하겠죠. 지금 와이프가 네. 결혼하기 전에 한때 헤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너무너무 괴로웠다며. 네. 너무너무 괴로웠어. 네. 그래도 집에서 막 자꾸 너 장가가라고 막 손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선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와이프가 나 얼마 안 남았어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어. 지금 결혼을 했었을 지금 결혼했죠. 그 딴 여자랑 선본 여자랑. 무슨 그런 일? 아니 좀 그 상황 속에 내가 쏙 들어가 있어야 좀 리얼하게 이입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살지 그러면? 근데 너무 계속 생각이 날 거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암에 걸려서 혼자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럼 또 나는 어쨌든 이 사람과 약속을 했고 그럼 이 사람도 내만 보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저는 그 상황에 처하면은 그냥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로 갈 겁니다. 만약에 마누라가 당장 결혼한 사람이 그래도 정이 쌓였고 더 좋다 하면은 있을 거고 그 좋은 게 그냥 막 지금 결혼을 했고 뭐 이런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마음이 그쪽에 더 끌리면 그쪽으로 갈 거죠. 네. 죽어가는데 어떻게 예전에 그 찾아왔는데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에서 했던 질문 중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행복을 택할 거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고통을 안 겪는 걸 택할 거냐. 네. 하여튼 뭐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을 안 당하는 게 더 낫다. 그거는 제가 대답했고요. 문지기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때랑 아직 일관되네. 내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일관성이 뭐라고 없다고 내가 하려고? 뭐라 하려고 이렇게 내가 함정 했는데 안 잡혔어. 질문했는데 일관되네 둘 다. 오늘 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영화가 뭐 나중에 가면 밝혀지는 거는 왜 아빠가 얘한테 그 보험금을 수탁자로 남겼나. 이제 우리가 궁금하네. 그 이유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사실 그거는 뭐 그냥 조금 뭐랄까 좀 평범했는데 그거는 난 거기에 어떤 큰 비밀이 있을 줄 알고. 그래도 궁금증은 해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었어. 이건 영화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내 보험금을 내 자식한테 남겨야 걔가 그 돈으로 유학을 갈 수 있어요. 응? 근데 나를 돌봐주던 마지막에 내가 집에 뛰쳐나가서 이제 바람나서 사는데 그 불륜녀가 나를 돌봐주느라고 가산을 다 탕진했어. 그러면 어디다 남기겠습니까? 그럼 유서를 좀 쓰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노나 가져라. 반씩 준다. 네. 역시 적당하게. 일관되다. 딱 가운데를 선택하는 극중주의. 안철수 찍었다며. 안철수 어디 나와야지 찍죠. 경선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남겨요? 저는 아니 솔직히 뭐 유학 그게 중요합니까? 유학 안 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유학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그 그렇기 죽고 사는 때문에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주겠죠. 내를 끝까지 챙겨주다가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주겠지만 맞아요. 유산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저는. 얼마 없잖아. 네. 빚을 사회에다 환원을. 네, 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기 아버지, 게이 아빠의 선택이 하나하나가 다 나는 공감이 가요. 네, 그리고 사실 집 나올 때 전 재산 주고 나왔잖아요. 네, 전 재산 다 주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빠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 남자한테 갈 때 알몸으로 맨몸으로 간 거잖아요. 돈 한 푼 없이 자기한테 쓸 간변비 정도는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비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 이렇게 책임지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야. 가자마자 완전히 중병 환자 된 건 아니니까 한동안은 교수 월급 받으면서 뭐 한 1, 2년은 더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상태가 악화진 마지막에 간 이식 수술을 해주려다 보니까 그거에서 특히 또 내가 아주 기억나는 또 명장면이 그 아빠가 죽는 날 병원에서 병원 복도에서 이렇게 옆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남자 주인공이 측면에서 잡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빠를 봐주러 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을 카메라 향해 정면으로 돌리는데 옆모습은 깨끗했거든. 돌리는 순간 이 반쪽이 다 피투성이야. 그 아빠가 토에는 피가 묻어가지고 야 그런 장면은 진짜 좋더라. 아유 좋았어. 내가 찍었으면 그렇게 안 찍었지. 처음부터 막 피투하는 장면 보여주고 불콕 떨어지고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간병의 어려움을 그래서 막 업고 막 뛰어오고 택시 옆에 지나가는데 막 업고 밤거리를 병원으로 뛰어가고 등 뒤에서 막 계속 피를 콕콕 토하는 그거를 다 찍었을 텐데 여기는 아주 장면이 그 플래시백을 구구절절하게 막 그렇게 안 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감상을 들으니까 진짜 영화가 좋아 보이네. 저는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왜 좋다고 그랬냐? 네? 근데 왜 좋다고 그랬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대만이면은 이제 LGBT에 관해서는 대만은 동성 결혼도 돼요 이제. 2010 한 2, 3년 전에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됐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 남편을 뺏긴 엄마 입장에서는 저 변태 게이 새끼라 하면서 욕하는 걸 보면 역시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가 서 있는 운동장 그게 입장이잖아요. 자기가 서 있는 땅 내가 어느 운동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 참 입장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 파업한 것도 나도 인정해 주려고 한의사인데 거기 나가서 같이 파업하고 있는 제 입장도 문증이들 이해를 해주려고 내가 아무튼 보면은 이것도 역시 대만 여행 한번 가야겠다. 대만의 그 내리쬐는 햇살과 막 파란 나뭇잎들 아니 또 초록빛 나뭇잎들에 막 매미가 붙어서 맴맴하고 울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풍경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이게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대만은 맑은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맑은 날. 여름엔 많나? 여름 많을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아는 척한다 네. 자꾸. 아니 진짜 제가 남편하고 영화 제 볼 기억에 뭐 성조가 어떠니? 아니 제 기억에 되게 항상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겨울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리고 들어가지고. 열대 기후니까 몬순 뭐 이런 소나기 같은 거 있겠죠. 뭐 우기 있고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진짜 그 뭐랄까 그 사랑 이야기인데 두 가지의 사랑 뭐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 주인공 아재와 아빠 간의 사랑 그리고 엄마와 아빠 엄마가 아빠를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꼴이 그런 남녀간의 사랑 그리고 또 모성 엄마와 그 아들 숭청시의 사랑 숭청시를 향한 엄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또 꽃 파는 엄마와의 그 아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참 배우들의 연기가 엄청 찰지고 그리고 무리 없는 스토리. 그다음에 큰 뭐랄까 오바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 여주인공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쉥시안 네, 그 연기 이런 거는 진짜 압권입니다. 압권. 엄마 입장도 저는 처음부터 이게 물론 억척스럽게 나왔는데 되게 막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눈꼴 사납거나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엄마의 행동이나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처음에부터 한 중반 이상까지도 엄마가 너무 심하다.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막 옛날 장면 막 이제 나오고 하니까 조금 그제서야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편이랑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자식한테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더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남편이랑 뭔가 그 막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뒤통수 맞고 그 다음에 막 사망을 하고 나서도 보험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내 자식까지 버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해가 들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너무 짜증나는 캐릭터여가지고 사실 이해가 막 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엄마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이 장면도 너무 웃겨. 처음으로 술 사보는 거야. 그리고 200위안 냈는데 1999위안이래. 깜짝 놀란 거지 엄마가. 술 사다가 2000위안을 내. 그래서 지금 소주로 산 거 아니야 지금. 싼 걸로. 이게 일반적인 바람 맞은 그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시점부터 이 사람 상대가 나한테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네. 걸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부라는 것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꼭 그 질문을 할 거죠. 뭐예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냐? 다 거짓말이었냐? 저 여기 나온 것처럼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노력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여차여차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노력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도 계속 그냥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는 게 서로에게 다 행복이 아닐까요? 찾아가야죠. 네. 앞으로 40년을 속이면서 계속 지금 이제 10년 살았지만 앞으로 40년 더 속이면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찾아가야 되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찾아가야죠. 화낼 대상이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 세세하게 따지면은 조금씩이야 잘못한 게 있겠지만 이게 누가 진짜 뭘 대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뭐 남의 그런 일일 것도 아닌 것 때는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뭐 가야지 보내줘야지 막 이러지만 어쨌든 보내주든 버림을 받든 간에 내 입장이 되면 저런 심정이 들 것 같은데요. 엄청 억울하고 막 처음부터 이용당했나 아니면 어쨌든 그때는 좋아했던가 막 이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은. 그래서 두 분 다 가정이 있으시니까 오늘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정체성에 대해서요? 자기의? 아니 성정체성 다른 남자가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여자가 좋을 수도 있겠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놀라운 배우들의 연기 남자 주인공도 좋았고요. 여주인공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아들 연기까지도 좋았고 그런 여기에다가 그 특유의 계속 그 배경에 계속해서 깔리는 멜로디가 있어요. 극 중에 아빠가 작곡한 그 음악도 좋은 그런 영화니까요. 그리고 시간도 짧은 꼭들 보시고 같이 여러분들의 성 정체성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이상한데요. 이만 마칠까? 이건 망한 것 같으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都是抢。